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최근 굿모닝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25%이며 SEC가 승소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분할 판결을 통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50%다. 2018년 이전 XRP 거래만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고 리플의 완벽한 승리를 25%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승소를 3% 미만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은 맞겠죠. 서로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기에는 2018년 이전 거래만 증권에 해당하고 벌금을 내는 방향이 가장 좋겠죠. 미 정부와 리플은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법안 미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각 나라별로도 법안이 올해 들어서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아주 영향이 컸죠. 리플 쉽게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코인데스크에서 좋은 칼럼이 올라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정치화되어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이슈는 미국 대중 모두에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은 암호화폐 거래자를 보호한다고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타 주류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열적인 방향으로 암호화폐 논란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적 토론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온갖 과장과 감정 싸움만 가득한 상태이다. 결국 암호화폐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진정한 이해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디어를 이 문제적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도 지목한다. 좌우 진영 선동가들은 공포를 조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우파, 좌파 양쪽 마찬가지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주 과격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주 과격해지고 있죠. 최근 SEC를 비판하는 내용들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능력 자체가 없다, 외계인이다 등등 말들이 많죠. 이에 관한 해결책이라고는 그저 틀에 박힌 단순한 대안만 제시할 뿐이고 타협은커녕 사실에 입각한 정보의 검토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거짓과 허위 정보에 의해 토론이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했기보다 모든 토론이 거칠애식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편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부족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워런 상원 의원이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반암호화폐 인사들의 아주 모든 책임을 때려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토론을 형성하려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서로 반대 세력과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보다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제시하는 세 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오만해지지 말 것, 비평가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 것, 무엇보다 트롤이 되지 말 것.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자가 떴었죠. 뉴욕타임스 말고도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이 공개한 스푸핑 동영상이 있습니다. 타임스 기사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라이엇 채굴업체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전 장비를 착용한 관계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기를 들고 텍사스에 있는 라이엇 채굴장을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믿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이 문제가 됐었던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인데 비트코인 채굴장은 컴퓨터가 돌아가는 환경이죠.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비평가들은 이 영상을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믿는 아주 무지한 비트코인 친구의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타당하고 시급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결코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라이엇은 과연 저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상대 측 진영에 깨달음을 줄 거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비평가들이 분노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정계에서도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을 미끼로 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견해를 밝히며 비판할 건 확실히 비판하되 상대 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 대표적인 옹호론자로 꼽히는 톰 에버 공화당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승인을 거부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겐슬러를 자극하기 위해 아주 작정하고 덤빈 행동으로 보인다. 반대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끄는 반암호화폐 군대도 마찬가지다. 굳이 서로를 이렇게 자극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비교적 온건한 쪽에 속한다면 소셜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양쪽 끝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싶은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칼럼이었고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충돌 과정이 너무 격하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도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서로 싫은 것들이 있으면 타협하는 게 서로들에게 좋겠죠. 자, 결론은 SEC와 리플은 서로 좋은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것은 투자하시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최근 굿모닝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25%이며 SEC가 승소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분할 판결을 통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50%다. 2018년 이전 XRP 거래만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고 리플의 완벽한 승리를 25%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승소를 3% 미만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은 맞겠죠. 서로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기에는 2018년 이전 거래만 증권에 해당하고 벌금을 내는 방향이 가장 좋겠죠. 미 정부와 리플은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법안 미카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각 나라별로도 법안이 올해 들어서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아주 영향이 컸죠. 리플 쉽게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코인데스크에서 좋은 칼럼이 올라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정치화되어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이슈는 미국 대중 모두에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대선 후보 출마 선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은 암호화폐 거래자를 보호한다고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타 주류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열적인 방향으로 암호화폐 논란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적 토론이 필요한데도 미국은 온갖 과장과 감정 싸움만 가득한 상태이다. 결국 암호화폐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진정한 이해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디어를 이 문제적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도 지목한다. 좌우 진영 선동가들은 공포를 조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우파, 좌파 양쪽 마찬가지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주 과격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주 과격해지고 있죠. 최근 SEC를 비판하는 내용들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능력 자체가 없다, 외계인이다 등등 말들이 많죠. 이에 관한 해결책이라고는 그저 틀에 박힌 단순한 대안만 제시할 뿐이고 타협은커녕 사실에 입각한 정보의 검토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거짓과 허위 정보에 의해 토론이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했기보다 모든 토론이 거칠애식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편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의지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부족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워런 상원 의원이나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반암호화폐 인사들의 아주 모든 책임을 때려받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토론을 형성하려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서로 반대 세력과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보다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제시하는 3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오만해지지 말 것, 비평가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 것, 무엇보다 트롤이 되지 말 것.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자가 떴었죠. 뉴욕타임스 말고도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이 공개한 스푸핑 동영상이 있습니다. 타임스 기사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라이엇 채굴업체가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전 장비를 착용한 관계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기를 들고 텍사스에 있는 라이엇 채굴장을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믿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이 문제가 됐었던 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인데 비트코인 채굴장은 컴퓨터가 돌아가는 환경이죠.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비평가들은 이 영상을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믿는 아주 무지한 비트코인 친구의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타당하고 시급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결코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라이엇은 과연 저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상대 측 진영에 깨달음을 줄 거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비평가들이 분노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정계에서도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을 미끼로 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견해를 밝히며 비판할 건 확실히 비판하되 상대 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한다. 대표적인 옹호론자로 꼽히는 톰 에버 공화당 의원과 프렌치 힐 의원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승인을 거부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겐슬러를 자극하기 위해 아주 작정하고 덤빈 행동으로 보인다. 반대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끄는 반암호화폐 군대도 마찬가지다. 굳이 서로를 이렇게 자극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비교적 온건한 쪽에 속한다면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끌기 위해 양쪽 끝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싶은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칼럼이었고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충돌 과정이 너무 격하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도 나는 뭐 이게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서로 싫은 것들이 있으면 타협하는 게 서로들에게 좋겠죠. 자, 결론은 SEC와 리플은 서로 좋은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것은 투자하시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시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시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